2월 14일 투자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PCR 검사를 하는 현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테슬라를 밀어내고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는 2위로 밀렸고 현대차 그룹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코스닥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자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메이드가 자체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원화 거래를 위해 재상장을 추진합니다. 상장 폐지된 위믹스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다수의 원화 거래소에 상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6,6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HMM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9조 9,45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향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는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립니다. 시장이 CPI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오늘은요, 대외적인 환경과 무관하게 주가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개별 이슈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상장 철회를 결정한 오아시스 확인해 보시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참여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하단 미만의 가격으로 제출을 했는데 굳이 무리하게 상장 추진할 필요 없다라고 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몇 번 다뤄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신선식품 배송업체죠. 오아시스가 결국 어저께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신선 배송업체죠. 이제 컬리와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장에 어떤 IPO 한파 시장이 계속 지속되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는 어제 보니까 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장 여부를 논의를 좀 신중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 예측이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결정이 됐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릴 때는 그때 이 정도 공모가면은 사실 상당히 포기를 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대표이사가 좀 강한 의지를 보였었죠. 이제 아무래도 희망 공모가가 35,500원에서 39,5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다수 기관의 예측을 보니까 한 2만 원 안팎의 가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주문을 넣으면서 이게 만약 2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가 35,500원, 39,500원인데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오아시스가 원했던 공모가 최상단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이 1조 2,535억 원 정도 됐는데 절반 수준이 6,300억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에서는 이제 좀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좀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하지만 당초 지난번에는 이제 그걸 감안해서라도 자금 조달을 좀 통해서 빠른 확장을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대표에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은데 일단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굳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손실을 감내하면서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을 강행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반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럴 때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상장 철회지 다음번에 또 상장을 다시 분명히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는 관련주들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관련주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커머스 1호 상장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한 오아시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아시스 최대 주주 지어소프트가 지금 시간외 하한가인 1,080원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관련주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지어소프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지어소프트는 그 IT 서비스 및 그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회사로 이제 오아시스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지분율이 대략 한 55%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쳐두고 오아시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오아시스가 지난해 3분기 때 매출액이 3,1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7억 원을 기록을 했고, 그 전년 동기 대비에 각각 19.8%, 그리고 7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업계에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낸 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모가 관련된 부분들,
이 오아시스가 그 희망 공모가가 뭐 35,500원에서 39,5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 예상 시가총액이 약 한 9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하위 한 2만 원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약 6천억 원대에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철회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상 이 규모가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으로 좀 쿠팡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쿠팡은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증진을 시키면서 계획된 대규모 적자를 좀 잃었던,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굉장히 컸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는 이와는 반대로 계획된 소규모 흑자를 통해서 그 더 후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봤지만은 매출 규모에 따른 부분들이 다소 좀 리스크로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를 좀 별로 크게 받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아시스는 앞으로 이제 매출형을 위주로 그 외형 키우기의 전략을 통해서 선회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간 오아시스의 IPO 과정에서 흑자 전략을 차별화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덮어두고 매출 위주의 그 확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1월에 이커머스 기업인 이커머스 기업인 컬리가 있었는데 이 컬리도 역시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평가를 했지만은 최근에 그 기업 가치가 8천억으로 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앞으로는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이커머스 구조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구조상의 이제 유통 구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조사를 통해서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만 벤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그 유통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고객에게 좋은 가격을 노출시켜야 하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가 될 수는 있지만 각종 비용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신선식품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관련된 브랜드 기업 그리고 또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는 있지만은 인건비 및 IT 관련 서비스, 광고 그리고 유통 등의 상당한 비용들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매출은 증가할 수는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커머스 사업의 단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컬리도 역시 철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역시 나중에는 그 영업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따른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기업 가치를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오소프트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만은 매출적인 부분들을 확대를 크게 키우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이슈에 대한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오소프트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 시장에 훈풍이 좀 부는가 싶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K뱅크, 오아시스까지 상장 철회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IPO 시장에 훈풍이 불려면 따뜻한 바람이 불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챗 GPT용 고성능 메모리를 장악한 K반도체 확인해 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챗 GPT 관련 새로운 뉴스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 2023년 1분기 아닙니까? 이렇게 뜨거운 AI 열풍 속 고성능 D램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은 전자닉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챗 GPT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혜수 앵커께서 GPT에게 질문했죠. 어제 날짜 기준입니다. 오늘 시세가 좋게 나올 종목 어떤 종목인가 하고 질문이 어떤 종목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챗 GPT 시대가 왔습니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정말 꿈에 상상하던 거죠. 이번 중간고사에서 역사 선생님이 어떤 시험을 낼지, 어떤 질문 낼지 답을 해줘봐. 이번에 수학 선생님은 어떤 문제 낼 것 같아?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현실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D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HBM이라고 있는데요. 원어는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역 메모리라고 하는데 저는 고대역 메모리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고성능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고성능 그래픽스. 이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픽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스 가속기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합치는데 결합해가지고 내기 위한 그런 아주 성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D램 반도체가 된 겁니다. 자, 그 D램 반도체 전 세계에서 누구 만들까요? 그렇죠.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 고성능 반도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전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뭐라 했습니까? 인터넷만큼이나 혹은 인터넷보다도 더 챗 GPT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거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왜 삼성전자가 있고 왜 하이닉스가 있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게 바로 GPT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글, 바이두,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이런 세계 유세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다 지금 GPT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 고성능 D램 반도체 앞으로도 계속 굉장하게 활발히 생산해야 된다. 이걸 지칭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마인드 가져야 될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챗GPT 관련해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오늘 어떤 종목 오를 것 같아 했는데 5종목을 꼽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4종목의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오. 네, 확률이 높나요?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솔직히 국내 챗GPT 찐 관련주는 없다라는 기사도 봤고요. 그런데 또 시장에선 관련 종목들은 계속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성능 D램 수요 급증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도 좀 매수해 봄직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뭐 4분기 영업 손실은 1.7조 원을 기록을 했고 재고 평가 손실액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 그 GPU 업체인 1인 그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메모리인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HBM3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AI 시스템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 즉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게 고성능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빅데이터를 통한 다연산 처리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램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러한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성능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제 그 부분에서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CPU와 결합돼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D램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CPU 교체 주기가 좀 맞물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일부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이슈는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그 인위적 감산 이슈가 없었던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좀 SK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실적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밍을 보시다가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때는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챗 GPT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다뤄지고 있고 AI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뒀던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SV 인베스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그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리벨리온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펜리스 기업입니다. 펜리스 기업인데 작년에 이 SV 인베스트가 리벨리온의 지분 투자사로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지분 투자를 좀 했으면서 좀 부각이 됐던 건데 리벨리온이 올해 상반기에 예정인 KT의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믿음을 경량화 모델로 그 리벨리온의 아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톰을 통해서 AI 반도체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것 같고요. 이게 또
그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첨단 기술이 5나노 극자외선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한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AI 반도체로서 리벨리온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처로 투자처의 회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SV 인베스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SV 인베스트가 뭐 과거에 2011년 그 빅히트 엔터, 뭐 지금은 하이브죠. 하이브에 30억을 투자를 했다가 원금 대비 27.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면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추후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좋게 펼쳐나간다 한다면 AI 반도체 투자 회사로서 엑시트할 가능성이 나중에 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V 인베스트를 눈여겨보시고요. 이와 좀 다르게 미래 에셋 벤처 투자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성능 AI 반도체를 출시한 업체 리벨리온의 투자사 관련 종목 SV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주목 한번 해보고요.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시점은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위메이드 관련 뉴스입니다. 위메이드 뉴스 챙겨보기 전에 지금 펄어비스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1% 감소했고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85% 감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에 올해 붉은 사막 개발을 완료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오늘부터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악재를 더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놔야 될지 여부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자체 가상자산이죠. 위믹스의 재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 들려왔거든요. 이 상장 폐지된 후 3개월 만에 추진되는 위믹스 재상장. 성사만 된다면 위메이드 그룹주들 충분히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건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만 되면 좀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위메이드의 자산 자체 코인이죠. 위믹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 재상장 신청하겠다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딘지는 모르겠고요. 위믹스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 달에 이제 코인 유통량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 합의에 따라서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호빗에서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관계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재상장을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신청 접수를 한 그 상장 그 거래소를 어디에 추진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상장 폐지 시점 당시에 위믹스를 상장한 국내 거래소는 없었는데 현재 국내 코인 마켓인 지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위믹스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장 폐지 당시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지 않았었던 고팍스가 아마 지금 재상장 신청 접수를 받은 곳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고팍스 관계자들 일단 얘기했습니다. 좀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는데 위믹스 상장 신청 여부에 따라서 자기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애매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굳이 지금 얘기해 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든지 간에 재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 자체가 아무래도 위믹스 관련주들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 이런 소식은 사실 바로 오늘 우리 시장에 바로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위메이드가 꽤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갭 뜨고 하락할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향방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뭐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당분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펄어비스도 부진한 실적 발표했는데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개별주에 따라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위메이드가 그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섣불리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게임주들은 뭐 굉장히 뭐 작년에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올해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메이드 좀 살펴보자 한다면 그 위믹스와 관련된 부분들 뭐 국내
국내 코인 거래소 뭐 지닥에 상장은 했지만 원화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닥사 소속의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재상장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수수료를 위해 자신들의 결정을 3개월 만에 뒤집었다는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재상장 추진에 관련된 허가를 했을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허가를 안 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비록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매드 엔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MMORPG가 4월 출시를 좀 목표로 신작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믹스 사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왜 굳이 다시 꺼내가지고 그 기대감 그러니까 불안감 반을 왜 노출시키는지는 저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의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재상장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이 주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한 상황들이 다시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멘텀도 있지만 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게임주가 있다면은 어떤 종목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았던 넷마블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넷마블은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시선을 한번 실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CJ제일제당과 HMM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HMM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전체로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 펌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이어진 거고요. 4분기 참 부진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컨테이너선 운임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빨간불이 켜진 상황 아닐까 싶어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작년 3분기까지 매출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꺾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좀 많이 우리가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HMM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8조 5,868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9조 9,45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잠정 집계는 나중에 확정치는 추후에 발표하겠죠. 근데 YOY로 매출액은 3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4.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6%가 증가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 이게 3분기까지의 누적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재작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범핑이 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많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작년에 근데 좀 제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이 25%까지 줄었다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컨테이너 운임도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고요. 실적이 아마 작년만 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영업이익이 53.4% 줄었습니다. 1조 2,588억 원을 기록했고 QOQ로 보더라도 3분기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51.6%가 감소하는 엄청난 감소치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지금 계속 실적을 좀 체크해보면서 지켜보시되 작년에 1, 2, 3분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1, 2, 3분기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던 남자의 주식 흠슬라. 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도 줄어드니까 끝을 모르고 지금 운임지수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타격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실적에 웃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흑자 전환 종목을 주목하라. 한국조선해양과 CGV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기업이 그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승격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셨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턴어라운드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그리고 적은 수익에서 많은 수익으로 바꾸는 기업들이 금년에는 의외로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이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시죠? 우리 오래전이죠. 80년대에는 트로이카란 말이 있었고요. 한때는 또 반차가 있었고 반도체 자동차죠. 또 차화정이란 말도 있었고 뭐 근래 최근에는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단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턴어라운드. 작년까지는 매우 어렵고 영업 적자가 났지만 금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연 그러면 언제를 눈여겨보셔야 될까요? 이제 4분기 실적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금년 1분기입니다. 즉 올 3월 말부터 다음 달이죠. 다음 3월 말과 4월 초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을 눈여겨보신다면 금년 2023년도에 턴어라운드 종목 대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기초되는 자료를 한번 자료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업체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작년에 3,500억 적자에서 금년에 얼마입니까? 물론 예상입니다만 9,300억. 다시 말해서 1조 가까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모 회사니까 그런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넷마블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콘텐츠 관련해서는 콘텐츠 중앙까지 작년엔 전부 영업 적자지만 금년에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또 있습니다. CJ CGV라든가 한샘이라든가 SKIE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군들이 대부분 작년에 영업 적자였는데 금년 흑자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들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저점 대비 10% 이상 오르지 않았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음 달이죠.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1분기 실적 예상 실적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분명히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조선해양 너무 좋고 CJ CGV도 완전히 흑자 전환 성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 측면에서 반종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턴어라운드 예상 기업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넷마블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저점에서 한 10%못 간. 네. 제가 봤을 때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넷마블이 지금 굉장히 좀 저점에서 많이 지금 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이죠. 그게 1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뭐 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6% 증가는 했지만은 영업 손실이 결국 1,04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은 뭐 대형 신작의 부재와 기존 게임에 대한 부진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의 주요 영업 비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컸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주요 영업 비용 등을 줄일 것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이 넷마블이 신작 라인업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판호 발급받았던 게임 4종이 중국에서 현지 출시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 그리고 그랜드 크로스 W 그리고 시네탑의 3종이 2분기 내에 론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은 3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신작 시점 그리고 각종 비용들이 줄여서 나오는 효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반기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현재 주가 상태는 굉장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2월 들어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나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결국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담의 후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메이브가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좀 약간 아쉽게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접어두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비용 축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일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고요. 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7,000원 이하 아래대 시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진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임도 중국 쪽이 좀 풀려줘야 상승 여력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넷마블 지금 중국 판호 발급 모멘텀이 있는 대표적인 게임 종목입니다. 한번 내년 하반기 좋은 소식 있을지 한번 지금 시점에서부터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하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곳을 지금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에 눈길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1년 시장을 가만히 놓고 봐보십시오. 공교롭게도 6개월 정도는 추세장이 나오고요. 6개월 정도는 비추세장이 나옵니다. 이 비추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박스권 장세라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죠. 작년 6월부터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밑으로는 2200포인트, 위로는 2500포인트, 300포인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때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초에 잠깐 바짝 5%대 금리가 나왔어요. 금리 상품이. 그런데 다시 금리가 조금 소강 상태 들어갔죠. 지금은 3, 4%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투자금융이라든가 JB 투자를 금융을 투자하면은 8%, 9% 이자 배당을 주는데 이거 은행금리 너무 이거 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깜깜이 배당. 사실 작년까지만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 얼마 줄지 정확히 모르고 다만 작년에 이렇게 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줄 거야 하고 기대치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법안이 수정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부터 금년 말부터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면 나는 내년 3월 달에 얼마 배당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확정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거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반기 배당 6개월에 한 번 주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분기 배당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주죠. 대표적인 삼성전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어떤 ETF가 나오고 있냐면요. 월 배당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월 배당이 없습니다. 상장 기업은 월 배당이 없는데 내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은 종목군 중에서 분기 배당하는 그 배당금을 월로 나눠서 주는 ETF가 또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 시세 차익만 보지 마시고 배당 투자도 중요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